안녕하세요. 의사 출신자 동호협 이진한 의학정비사입니다. 제가 3주 전에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액체 생검을 받아봤습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암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검사 결과가 나와서 강동경희대 건강검진센터의 차재명 교수님을 모시고 검사 결과와 액체 생검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생검 결과가 바로 짠 나왔는데요. 오늘 이 액체 생검을 통해서 각종 암과 관련된 검사 결과를 좀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열기가 부담스럽네요.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기자님께서 저희 병원에서 땡땡 파인드라는 제품으로 액체 생검 검사를 하셨습니다. 자, 네. 저희가 네. 8가지 암종에 대해서 검사를 네네. 할 수 있는 액체 생검 검사를 했습니다. 8가지 암종은요, 폐암, 위암, 난소암, 전립선암, 유방암, 간암, 췌장암, 대장암을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는 검사였는데요. 네네. 검사 결과는 다행스럽게도 암 존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일 네. 뿐만 아니라 이게 항상 건강검진 결과가 저는 항상 두렵거든요. 근데 워낙 건강하시고 액티브하셔서 사실은 네. 저는 네. 이상이 없지 않을까 충분히 어느 정도는 네.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각종 검사를 하려면 침습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찌르거나 들어가서 보거나 하는 그런 검사였는데, 자, 액체 생검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좀 관심 갖게 되는 검사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다행히 별일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 액체 생검 일반인들 궁금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생검 이게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검이라고 하는 건 조직 검사를 생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암을 진단한다면 해당 장기에 가서 그 암세포가 의심되는 암 조직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거 우리가 생검이라고 하는 건데,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액체는 혈액을 의미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만큼 정확하게 암을 찾아낼 수 있다, 암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암을 진단한다면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 장기별로 접근이 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을 찾으려고 하면 위내시경을 했고, 대장암을 찾으려고 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죠. 그리고 췌장암이 의심된다면 췌장 정밀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 폐암을 검사하려면 폐 CT를 또 따로 찍어야 되고, 장기별로 따로 검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피검사만 가지고도 여러 조직에 있는 암을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사 기술이 가능해진 겁니다. 건강검진 센터에 가면 액체 생검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해지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액체 생검은 정말 의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점차 앞으로 의학이 의료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 암을 좀 찾아내는 검사로 종양표지자라는 검사를 좀 쓰기는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종양표지자는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선별하는 검사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쪽 대가들은 암 종양표지자는 암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액체 생검은 이제 이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암종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암에 따라 특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대장암이나 기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대장암이 똑같은 대장암이라 하더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유전자 발현에 따라서
세력의 항암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의 표현형이나 발현형에 따라서 이 사람에 맞는 어떤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액체 생검을 해보면 굳이 조직 검사를 하고 복잡하게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다양한 유전자 표현형을 우리가 좀 찾아낼 수가 있어서 치료 방향을 좀 세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면 이게 재발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재발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또 해당 그런 어려운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가지고 대장 안의 재발 여부를 보면 대장 내시경을 사실은 자주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십시오. 혹은 6개월에 한 번 검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장 내시경을 6개월이나 1년마다 받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혈액 검사를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자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이런 어떤 수술이나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혈액 검사 중심으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재발하게 되면 굉장히 초기에 재발 여부를 찾아내야지 그리고 빨리 다시 어떤 구제 치료를 해야지 치료 성적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기존의 이게 영상이나 이런 방법들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진 다음에만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일정 형태를 가지고 눈에 띄어야지 알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CT 같은 걸 찍기는 하지만 CT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는 것도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또 CT를 뭐 매일 찍을 수는 없으니까 뭐 6개월 1년마다 한 번 찍는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또 생기는 건 또 모니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혈액 검사는 반복해서 자주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일 전에 혈액 검사하고 오늘 체열을 해도 약간 따끔하긴 하지만 크게 부담은 없는 거죠. 뭐 CT를 3일 간격으로 찍는 거에 비하면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사실 이 액체 생검이 지금은 아직은 좀 표준 치료의 영역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되고 진단 능력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그런 표준 치료의 영역까지도 조만간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검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암 가능이 낮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심은 됐는데 이 핫한 이 액체 생검의 이 검사 결과를 결국은 어느 정도 정확하고 신뢰도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검사 결과를 안심해도 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이 기술이 발전돼 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혈액 검사보다 혹은 기존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별 검사보다 굉장히 높은 진단율을 보이고 있고요. 대장암을 예를 들어 보면 대장암에 대한 대장 내시경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선별 검사의 목적으로서는 조기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도 성적이면 상당히 훌륭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암이 있는 걸로 나왔다고 쳤을 때 이게 내가 이 조기암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인지 또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이 검사 결과를 보고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선별 검사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암에 대한 단서, 클루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혈액 검사에서 이게 암에서 나오는 DNA나 어떤 DNA 절편 같은 게 있다는 건 초기 암에서도 나왔을 수 있지만 진행된 암에서도 나왔을 수 있고 심지어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그런 많이 진행된 암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 생검에서 만약에 암이 검출되고 의심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해당 장기들을 찾아서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뭐 기자님께서 만약에 암이 의심 상황이었다고 하면 저희가 진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암이 의심되는 그 8가지 암종에 대한 자세히 증상에 대한 문진을 한다든지 추가 피검사를 한다든지 해당 장기에 대한 그런 추가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지금 그런 암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진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혈액이 막 계속 돌아가니까 맞습니다. 제가 피를 뽑았을 당시에는 그 안에 그 의심할 수 있는 암이 안 보일 수도 있나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 고민을 좀 과거에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네. 그런 겁니다. 분변 참일 검사를 하면 대변 안에 그 혈액이 어디 한 군데만 있으면 이쪽에서는 괜찮을지 않을까 네. 해서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대변이 만들어질 때 골고루 섞이면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검사를 해도 검출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네네. 액체 생검도 혈액 내 DNA 파편이 순간 지나가고 그 다음 순간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파편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게 혈액을 일cc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좀 많이 뽑습니다. 한 20cc 정도 체열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또 증폭을 합니다. 그걸 네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 그걸 키워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액체 생금은요 근래에 나온 검사이기 때문에 다 비급여다. 돈을 다 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급여가 되는 게 있습니까? 네, 기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비급여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신기술이고요. 네네. 좀 이 고가의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영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암보다는 좀 진행성 암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진단 정확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따라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급여를 일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 생금 향후에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 좀 전문가로서 알려주십시오. 액체 생검은 정말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미래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게 기술력이 점점 보완이 된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이 간단하게 암을 검사를 할 수 있는 암의 패러다임, 암 검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아주 그런 혁신적인 그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기술이 세팅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검사와 치료 방식, 예를 들면 위암 검진을 위해서는 위내시경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과거의 방식이 되고 새로운 방식이 표준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내시경은 뭐 1년마다 한다, 대장내시경 3년, 5년마다 한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혈액검사로 완전히 대체가 되면서 6개월에 한 번 피검사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발전 가능성이 넓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또 지금은 주로 암에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희귀난치성 질환들 중에서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신경퇴행성 질환 계열들도 어떤 유전자나 이런 변이를 찾아내면 조기 발견이 가능한 그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그 미래가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는 굉장히 그 의료의 많은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대되는 그런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